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건부 확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건부 확률을 잠깐 봐볼까요? P, B바 A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PA분의 PA 교비가 된다라고 했지, 그치? 자, 여기서 자, 이 PA를 여기다가 싹 이항해서 곱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바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곱셈 정리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 식을. 아, 그래, 이게 곱셈 정리.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이해가 되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보면 여기 사건이 있습니다. A 사건이 있어. 그럼 A 사건은 얘를 만족하는 조건이 있겠지. 얘는 B 조건을 만족하는, 자, B를 나타내는 사건 B, 특정 사건 B, 그러니까 B를 만족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을 거야. 각각 사건에 해당하는. 그걸 A, B라고 내가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A이고 B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 즉 A, B 곱사건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확률을 구할 때 일단 먼저 A 사건, A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A 조건으로 한정했을 때, 즉 A 조건을 만족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B 조건, B 사건에 들어올 확률, B 조건을 만족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을 갖다 곱하면 나온다. 그러면 A 곱 B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그치? 그래서 이 곱셈 정리에 대한 진가를 우리가 알려면 사건 분류 중에 수영도 분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수영도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분류하는 건데, 여기 가나 다라 중에 A 교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이 부분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데, 자,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할 때, 자, 수영도로 한번 분류해볼게요. 그럼 전체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되고 A여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B일 수 있고 B여일 수 있고 여기는 B사건, B여사건일 수가 있다고 했었어. 이제 앞쪽에 우리 내용에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A교 B에 해당하는 거야.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교 B여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A교 B여, 가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다고, 이 부분이 라가 되겠죠, 그쵸? 자, 옆으로 좀 잠깐 넘길게요. 우리 유도한 곱셈 정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자, 우리 근데 어느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PA 교비를 구하는데 곱셈 정리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 PA. 일단 먼저 PA를 구하래. 그러니까 PA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자, 전체 사건에서, 자, 여기 전체가 요 두 부분, 총 네 부분 중에서 가나가 바로 뭐야? 가나가 여기잖아. A 사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나가 A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합친 게 A야. 그래서 PA는 뭘 말하냐면, 전체 사건이 A가 될지 A여가 될지 중에서 이 부분, 요 부분 확률이 바로 뭐냐면 P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곱하면 나온다는 건데 PA 바 B는 뭐냐면 A로 한정한다. 그럼 A로 한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네 개 가나 다라 중에 A로 한정한 곳이 어디니? 가나잖아, 여기. 여기, 그치? A로 한정한 곳이 여기야. 이 둘 중에서 B가 될 확률. 즉, 이 둘 중에서 얘가 될 확률. 아, 요 둘 중에서 얘가 될 확률. 즉, 여기서 1로 갈 확률. 이게 바로 뭐냐면 P, B바 A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PA 교비를 구하려면 여기 나에 속하는 결과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려면 앞으로 전체 사건을 두고 일단
A가 될 확률. 먼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조건, A 조건을 만족할 확률인 PA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B로 갈 확률. 즉, A로 한정된 상황, 다른 말로 하면 A를 만족한 상황에서 이어서 B를 만족할 확률인 P, B바 A를 갖다 곱하면 이 부분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 PA교 B여는 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PA에다가 P, B여바 A를 갖다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게 어디 확률을 말하는 걸까? 얘가 여기서 1로 내려갈 확률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A교 B, 즉 AB 곱사건의 확률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곱셈 정리야.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에 대한 걸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적용하면서 풀려면 분류 자체를 수용도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수용도 분류를 하면서 곱셈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물론 표 분류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수용도 분류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다.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정리, 앞으로 우리 지금 어떤 거 이제 뭐 한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확률을 구할 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사건의 가지수분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이제 무슨 확률이라고 불렀던 거야? 수학적 확률인데, 앞으로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수학적 확률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왜? 수학적 확률은 A 곱 B 경우의 수를 직접적으로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지 않고 뭘 이용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확인한다, 구한다?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훈련을 한다. 곱셈 정리란 일단 A 사건이 나올 확률에다가 A 사건을 만족했을 때 이어서 B 사건을 만족할 확률인 요거 곱셈 정리를 요걸 이용해서 구한다. 즉 수용도 분류 시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 여기에 확률이 나온다는 그 정리, 요걸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여러분 좀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든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 한번 해보자. 자, 필수 예제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이 좀 길었어요. 필수 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3번 좀 봐보자. 아이고, 이렇게.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검은 공이 있대. 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흰 공이 6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몇 개 들어가 있냐고 했냐면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 여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의 공을 꺼낸대.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을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얘는 한 개씩 2번을 꺼낸다가 이제 첫 번째 얘 시행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건의 분류를 하기 전에 무슨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둘 다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해놨어. 흰 공일 확률. 자, 질문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걸 풀려면 이 시행의 결과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분류를 통해서, 수용도 분류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 거고, 그 수용도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날 따라 하세요. 알았죠? 자, 한 개씩 2번을 꺼내면 다음과 같이 전체 사건을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꺼내는 거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의 결과가 흰 공일 수 있고,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4수로 분류가 되겠지? 자, 그때 이제 어디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냐면, 둘 다 모두 흰 공이니까 처음도 흰 공,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흰 공, 여기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이 사건을 A, 두 번째 흰 공이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A여가 되고, 여긴 B여가 되고, 여기도 이제 A, B가 되고, B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교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 PA교 B는 PA 곱하기 PB바 A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A가 PB바 A, PA는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 P, B 바 A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흰 공 10개 중에서 하나를 10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6일 테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요 확률, 여기서 1로 넘어갈 확률만 구해주면 돼.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남은 공은 얘가 5개고 4개가 남았어. 전체 9개가 남았지. 그럼 9개 중에서 검은 공, 흰 공을 또 뽑을 확률이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90분의 30. 약분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를 볼까요? 거기 확인 체크 37번을 보도록 1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37번을 볼게요. 문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뒷면에 X 표시가 된 3장의 카드를 포함하여 9장의 카드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래서 X가 3개고 동그라미가 그럼 6개가 있겠네. 그치? 당첨이. 그치? 근데 이제 X 표시를 뒤집으면 게임이 끝난대. 근데 시행이 뭐냐면 갑을 순으로 게임을 한대. 그래서 사건을 분류해봐. 그러면 갑이 X를 뽑고 갑이 을을 뽑을 수가 있고요. 갑이 을을 뽑는데 동그라미 뽑을 수 있고 얘는 이제 을이 이제 뽑고 그 다음엔 을이 뽑은 거니까 을이 X, 을이 동그라미, 을이 X, 을이 동그라미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질문은 어디로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갑은 탈락이래. X가 탈락이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어디 있니? 여기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 확률을 맨 처음에 여기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갖다 곱해주면 나오는 거야. 계산해 볼게요. 맨 처음에 갑이 X를 뽑을 확률은 9분의 3인 거고 그럼 X를 뽑았으니까 여기 하나 이제 줄어들었겠지? 그럼 8개에서 이제 여기서 1로 갈 확률 8개에서 을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이니까 8분의 6이 되는 겁니다. 그쵸? 8분의 6? 그러니까 얘는 72분의 18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확인 체크 138번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가 색깔이 희한한 색이네. 138번 읽어보세요. 상자 A에는 A 상자에는 딸기 맛이 있대. 딸기 맛 사탕이 몇 개 있냐면 3개고 포도맛 사탕이 몇 개가 있냐면 포도맛 사탕이 2개가 있대. B 상자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가 있대요? 딸기 맛 사탕이 사탕이 아니라 젤리구나. 2개. 포도맛 젤리가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시행을 봐보자. 이 시행이 항상 결합 시행이야. 그러니까 2개의 시행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건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야. 뭐냐면 첫 번째는 상자 AB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젤리를 한 개를 이어서 그 선택한 상자에서 선택하는 거죠. 사건이 이제 1번, 이제 2개 결합된 거니까 1번 행동에 의해서 상자를 A를 고를 수 있고 B를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제 젤리를 꺼내는데 젤리가 딸기맛 젤리가 나올 수 있고 포도맛 젤리가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딸기맛 젤리가 나올 수 있고 포도맛 젤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텐데 어느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상자 B에 들어있는 딸기맛 젤리가 나올 확률. 여기 확률 구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를 때 어디가 되겠어? B 상자를 골라야 되니까 랜덤하게 눈 감고 고른 거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위에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제 상자 B를 골랐다. 자, 상자 B를 고른 걸로 상황을 한정했을 때 그때 자, 이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데 걔가 딸기 맛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지. 6분의 2니까. 곱하면 6분의 1.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확인 체크 몇 번이냐면요.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몇 번이냐면, 확인 체크 4번이에요. 필수예제 4번. 자, 보세요.
확인 체크래.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4번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보냐면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질될 확률이 2분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질될 확률을 3분의 2라고 한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질될 확률. 잘 모르겠죠? 왜 좀 어렵냐면 필수예제 4번은 시행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 자, 여기서 필수예제 4번의 시행은 내일을 관찰하는 게 시행이에요. 말은 생략돼 있어. 근데 내일을 관찰하는데 어떤 것만 보는 거냐면 나머지 내일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 결과들 중에 다 무시하고 뭐만 보는 거냐면 내일 비가 오냐, 비가 안 오냐, 매진이 되느냐, 매진이 안 되느냐. 이 두 개만 보는 거야. 즉 사건 두 개. 비가 온다의 사건, 매진이 된다 사건. 이 두 개의 사건만 제시가 돼 있는 거야. 조건 딱 두 개만 본 거지. 그러니까 사건을 분류하면 내일을 관찰했을 때 내일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오페라 공연이 매진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매진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매진될 확률을 구하래, 내일이. 그럼 내일이 매진될 확률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매진되고 여기도 매진돼. 이 두 부분에 갖다 확률을 갖다 구하라. 전체 네 부분 중에서 여기랑 여기에 결과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확률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천천히 구하면 되겠어요. 곱셈 정리라는 게 바로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여기 확률이 나온다가 곱셈 정리죠. 그래서 첫 번째 내일 비가 올 확률을 구해볼 텐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냐면 40%라고 나왔어. 10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확률로 말이 표현되냐면 여기 확률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여기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 P, B, 매진, 바, 레인이야. 그러니까 비가 왔다고 한정했을 때 매진될 확률.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줬잖아. 얼마야? 비가 내릴 때,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여기가 2분의 1이다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10분의 4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되겠지. 자, 그럼 비가 내일 안 올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6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6 곱하기. 자,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매진될 확률도 줬나? 줬습니다. 3분의 2라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30분의 18이고요. 얘는 요거 약분하면 얼마 되냐면 10분의 2가 되는데 이것도 통분하면 30분의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0분의 24가 나오겠지. 그래서 5분의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4이다 라고 이렇게 아니다. 너무 큰가? 30분의 12가 되겠지. 좀 너무 크다 해서 30분의 12가 돼서 이게 두 개 더하면 30분의 얼마 되는 겁니까? 30분의 18,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 분류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분류를 통한 문제를 해버리면 되겠어요. 확인 체크도 한번 금방 해볼까요? 확인 체크 139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확인 체크 139번. 흰 공 5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가 있어요. 흰 공이 5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몇 개가 있다고 했냐면 10개가 들어있다고 했어. 흰 공 5개, 검은 공 1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과 을의 순서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을이 흰 공을 꺼낼 때, 그러니까 갑과 을이 차례로 꺼내야 돼. 그러니까 갑이 꺼낸 거죠. 갑이 흰 공, 갑이 검은 공을 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뽑은 거니까 을이 흰 공, 을이 검은 공, 그 다음에 을이 흰 공,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 그치? 그때 어디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을이 꺼낸 게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을이 꺼낸 건 어디야? 흰 공 여기가 되겠지. 그치? 을이 꺼낸 건 흰 공이다. 자, 그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을이 꺼낸 공이니까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을이 꺼낸 게 흰 공?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갑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15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을이 흰 공을, 그러니까 갑이 흰 공을 꺼냈으니까 이거 4개로 줄었지? 그럼 얘는 이제 나머지 14분의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갑이 검은 공을 뽑아야 되니까 15분의 10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없어졌고, 여기가 이제 9개가 됐으니까 14분의
얘는 5가 되겠다. 그래서 곱하면 240분의 50이고 얘는 240분의 20이야. 더해주면 240분의 70이니까 정답은 24분의 7. 그리고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하나 또 다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체크 140번 합니다. 자, 이번에는 A반과 B반이 이렇게 있는데, 자, 확인 체크 140번이에요. 자, 확인 체크입니다. 확인 체크 140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40번. 자,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비가 6대 5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A반 학생은 10%, B반 학생 중 20%가 경시대회에 참여했다라고 나왔어요. 두 학생 중 임의를 한 명 뽑아 조사했을 때 수학 참가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것도 한번 수영도 분류를 한번 해볼까? 한 명을 뽑아가지고 걔가 어떤지 한 명을 뽑는 시행을 한 거야. 그러면 걔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A반 학생일 수도 있고 B반 학생일 수도 있겠지. 걔가 경시대회 참가 기준으로 보면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경시대회가 있는데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질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대? 두 반 학생 중 한 명 뽑았는데 그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을 뽑을 확률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봐볼까? 맨 처음에 뽑았을 때 걔가 A반일 확률은 얼마냐면 6대 5니까 전체 11분의 6인 거고 여기는 11분의 5가 되겠다. 자, A반 중에서 경시대회에 참여한 애들의 비율을 나오고 있지. 조건부 확률 10분의 1이라고 나왔고 B반 중에서 경시대회에 참여한 애들의 조건부 확률은 10분의 2라고 나왔어. 그래서 두 개 갖다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얘 곱하기 얘죠. 그래서 11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럼 110분의 6인 거고 얘는 11분의 5 곱하기 10분의 2니까 110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더하면 110분의 18이 되고 약분하면 55분의 9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140번은 내가 이제 이렇게 수용도 분류를 했지만 이렇게 인간들을 분류하고 있는 문제는 표 분류를 통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A반이고요. B반이고 여기 참가한 친구들, 참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전체를 1로 놓는 거야. 그때 얘는 11분의 6만큼 있고 얘는 11분의 5만큼 있어. 그럼 11분의 6의 10%, 즉 110분의 얼마냐면 6에 해당하는 만큼이 참가한 거고 B반의 20% 얘네들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110분의 2는 어디 간 거야? 110분의 10이죠? 110분의 10은 참가한 거야. 그러니까 참가한 애들의 전체 비율이 110분의 16이 되는 16이야? 뭐야? 나 계산 잘못했구나. 아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10분의 16이 된다. 그래서 얘는 55분의 8이라고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더하니까 110분의 16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다시 또 이제 얼마 나오겠어요? 55분의 8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알겠나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 분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 조건부 확률 세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다 푼 사람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요. 어디를 풀어보면 되는 거냐면요. 자, 제가 얘기하는 문제들, 마플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마플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풉니다. 어떤 문제를 푸냐면 751번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757번을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61번도 풀고요. 그 다음에 어디 푸냐면 761번을 풀고요. 네. 그 다음에 765번 그리고 나머지 하나 77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풀고 그 다음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해보세요. 안녕.